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에 발표한 자유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한계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적 저작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고전입니다. 밀은 이 책에서 사회가 개인에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탐구했는데, 그가 제시한 핵심 원칙은 바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악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밀은 개인의 자기 자신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주권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때는 다른 누구도, 심지어 국가조차도 나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밀이 이런 주장을 펼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 영국 사회는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도덕 규범과 사회적 압력이 지배하고 있었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질서와 도덕성이 우선시되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사생활부터 복장, 언행까지 사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야 했고, 이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밀은 이러한 사회적 억압, 특히 다수의 횡포가 법적 강제보다 더 무서운 형태의 억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는데,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밀은 어떤 의견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침묵당한 의견이 진리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억압함으로써 진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당대에는 이단으로 여겨졌던 의견들이 나중에 진리로 밝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그 의견이 오류라 하더라도 진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지배적인 의견도 완전한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의 충돌을 통해서만 전체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흑과 백처럼 명확하게 나뉘기보다는 여러 관점이 모여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설령 지배적인 의견이 완전한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대 의견과의 격렬한 논쟁을 통해 검증되지 않으면 편견으로 고착되고 생동감을 잃게 되며, 사람들은 그 의견의 진정한 의미와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밀은 우리가 확신하는 의견조차도 계속해서 도전받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소수 의견이나 비주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겼죠. 진리는 자유로운 토론의 시장에서 오류를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이 밀 사상의 근간에 있었습니다. 또한 밀은 개성의 발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사회가 모든 사람을 똑같은 틀에 맞추려고 한다면 인간의 잠재력은 억압되고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밀은 관습과 전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선택과 실험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천재나 뛰어난 개인들이 나타나려면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하며, 이들이 관습에 도전하고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이 나올 수 없으며 결국 그 사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 밀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밀의 자유론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해악의 원칙에서 보듯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개입할 수 있고 또 개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나의 자유이지만 술에 취해 타인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사회는 나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 사기나 강제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밀은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밀은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사회가 일정 수준의 문명에 도달해야 한다고 봤는데,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밀의 자유론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들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들은 모두 밀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도 미래 해악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들이나 유럽인권협약 같은 국제 규범들도 미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미리 살던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SNS상의 혐오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가짜 뉴스의 확산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때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미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 담고 있는 근본 정신, 즉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균형 감각을 이해하고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해야 합니다. 자유로는 단순히 자유를 외치는 책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 개인과 사회, 다수와 소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전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160년 전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며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의 사상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